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강사 조태환입니다. 앞에서 소연쌤이 워낙 내용 설명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다 이렇게 숟가락 얹고서 제 강의만 이기적으로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 또 하나 놀란 거는 소연쌤이 워낙에 강의 패턴 자체를 오픈을 잘 해주셔서 베껴야겠어요. 워낙 패턴 좋은 패턴 갖고 계셔갖고, 우선은 저는 지금 강의가 올림피아드만 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하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영재관에서 지금 영재고 대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관에서 합격자 관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관에서 지금 현재 논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 대령학원들 입시 물리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도 강의가 그래서 19년째 강의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강의는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인 거고,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언제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이 원래는 물리1인데 아이들 멤버가 워낙 출중하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 난이도를 높여버려요. 혹은 아이들이 물리2라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약한데 그럼 낮출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요구를 갖다가 보고서 제가 수업 중에 중간중간 조절을 하고 테스트 문제도 바뀌어버려요. 뭐 이런 식 패턴을 좀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쩌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지난 추석 때 이제 역시나 연대 입시 논술 수업을 들어갔는데 하나고 4학년 학생이 있어요. 제 학생이죠. 제가 이제 4학년이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물리 선택을 아이들이 입시에서도 많이 안 하나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안 하지. 왜 그러니까 물리 논술을 의무로 하거나 아니면 하는 물리 논술이 가능한 과의 경우가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인데? 이런 생각 들면서도 물리가 많이 확실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이고, 뭐 사진은 원장님께서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실물하고 대조할 수 있게 임팩트 있게 사진 올렸어요. 네. 뭐 기본적인 아까 커리큘럼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소장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기본적인 습득 과정이라는 말 쓰긴 하지만 사실 물리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말 자체가 솔직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려워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 어려운 걸 계속 헤쳐나가야지 수학이랑 비슷한데 성취감이 좀 생겨요. 아, 이거 어려운 건데 나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문제가 풀려? 그 다음 문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 또 어려운데? 내용은 똑같은데? 근데 왜 풀려? 사실 여기 약간 사기가 들어가요. 제가 푼 거예요. 제가 푼 거 풀이 보고 아이들은 내가 풀었군 이렇게 뭐 이해를 해버려요. 약간 사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물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직접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의 강의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나고 나면 영재고 준비, 당연히 중등과정 관리, 뭐 과학에 대한 자존심 생성해서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중학교 과정상에서 물리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나의 무기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물리라는 게 영재고 입시 당장 이제 끝나고 나서 영재고 입시를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물리를 못해도 사실은 영재고 합격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과목이에요. 물리 빼고 나머지 다 잘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혹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수학 잘한다고 물리 잘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수학 잘한다고 물리 잘한다는 건 거짓말 맞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물리를 못한 거고 안 해본 건데, 이게 수학이 되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죠. 물리를 잘하고 수학도 잘하면 물리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지 수학을 잘한다고 물리 잘하잖아요. 정확히 해보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무기 중에 물리가 있으면 좋고 최소한 발목을 잡지 않아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물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머님들도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엔 뭐 과정 쭉 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제 강의만 쭉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수원쌤도 말씀드렸는데 물리선생님들은 하이탑을 좋아하지 않아요. 화학이나 이런 거에서 하이탑 좋아요 라고 들었어요. 근데 물리에서는 하이탑이 쓸데없는 과정도 많은 데다가 그 다음에 실제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한 게 없어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아까 2015년 교육개정 바뀐 거 말씀하셨는데 물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고등학생들이 쓰는 물리1, 물리2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에 선택자가 없다 보니까 난이도를 급격히 낮춰놓은 상태 교재예요. 그거 갖고는 절대 올림피아드나 영재 대비 안 돼요. 근데 하이탑도 거기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이탑을 쓰는 교재를 쓰는 선생님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 포인트물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교재 쓰고 있고 제 교재도 제 시나리오에 맞춰서 당연히 강의는 커리큘럼 문제도 있고 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우선 기본적으로 역학은 보면은 물리원이 치고는 적은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 사실은 돌리면 물리2에 들어가 있어요. 하이탑이나 이런 물리2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유체도 원칙적으로 하면 물리원이 없어요. 지금 중등에 잠깐 잡고 물리원 때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올림피아드나 더구나 영재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예요. 작년에 8개 학교에 6개가 나왔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를 진행하지만 사실은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강의할 때 나중에 영재생 매우 중요한데 이걸 보면서 해요. 할 때. 마찬가지로 나중에 영재할 때도 영재 합격한 다음까지 생각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우선 많긴 하지만 또 하나가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실 문제도 많아요. 제 기자는 수없이 푸는 문항수가 35문항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3시간 수업을 하는데 1시간도 내용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문제의 유형별 여기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잡아버려요. 그럼 거기에 비슷한 문제들이 뒤에 붙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수학정서 유제가 있고 예제가 있고 하잖아요.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이건 내용 꼭 알아야지. 그럼 아이들이 이거군 하다음에 적용을 곧장 시켜보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문항수는 많은 편이고 거기에 숙제 20문항이 붙고 테스트 10문항이 붙으니까 보통 1주당 60문항 이상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700문항이 좀 넘겠죠. 750문항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만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사실 웬만한 고3보다 잘해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해요. 사실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딱 빼고 나면은 상대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물리 원에서가 지금 현재 바뀐 교재에서는 원래는 특수가 원에 있고 일반이 투가 있는데 굳이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뒤쪽에 빼놨는데 오히려 이 어려운 거를 왜 원에서 하나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 4개, 12개 중에 제일 재밌어하는 건 상대성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깨고 사고력이 되게 상상력이 커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단어 보면은 솔직히 우리는 좀 짜증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걸 갖다 잡아내는 순간 아이들이 사고력은 사실 물리적인 역학 관계가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도 마찬가지로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대신 시간이 좀 길어요. 4시간씩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씩이고 그 다음에 교류가 역시나 현재 개정된 교재에서는 원칙은 교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이탑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그냥 고등교재에서는 교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2문항이 등장하였고 혹은 나중에 영재고 입시 후에 합격자 반을 했을 때 애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교류예요. 이거 들어가서 애들 막 머리 터져요. 근데 이거 딱 물체도 제가 하면 그때부터 터져요. 어느 정도냐면 테스트 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이 20점 나와요. 엄마들 항의 들어와요. 여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진짜 그래요. 그럼 항상 말씀드려요. 애들 숙제한 거 보고서 제가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숙제를 20문항 풀어오면은 거기는 신기하게 평균 점수가 65점, 10점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 문제에 답은 전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복습해서 풀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 도입하기에는 힘든데 그래서 많이 틀리는데 본인이 확인하면서 실제로 적용하면은 생각보다 재밌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올림피아드에서 가치도 있고 역시나 이게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전자기도에 해당하는 쪽에서는 제일 센 아이거든요. 센 파트인데 이걸 하는 순간 앞쪽이 좀 사실 만만해 보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자신감이 꽤 생기게 돼요. 안 그러면 전자기도는 아이들한테 접근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현대물리는 제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실 11주, 12주에서 2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1.5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원상은 분리되어 있는데 1.5 정도 돼 있고 기초형자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긴 해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양자어 보여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만 이걸 해보면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학은 뭔지 알아요. 전자기도 대략적으로 알아요. 근데 요 파동 쪽부터 현대물리 쪽은 내용을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발생해요. 역학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정석 앞에만 풀잖아요. 1, 2단원, 명제 뭐 이런 것만 깜장색 되잖아요. 어렸을 때 수학 마찬가지 성문이 기본 영어 기초영어 보면 앞에만 깜장 되듯이 역학은 애들은 내용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냥 문제를 못 풀 뿐이지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럼 얘는 문제를 풀면서 유형별로 형태를 가는 게 답이고 그다음 전자기 쪽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과 접근 능력,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파동, 현대물리 이쪽 라인은 누구한테 들었냐가 중요해요. 거기는 내가 책을 읽고 풀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발생해요. 근데 제가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 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점은 어떻게 보면 수업 자체가 많이 개선은 안 돼요. 물리원 한 개반, 물리투 한 개반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예전 올해 같은 경우도 했던 게 그냥 중3 파이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영재 끝난 아이들 대상으로 파이널 했던 거, 오를 파이널 했던 거, 그다음 모의고사 제가 했었고, 그래서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수업 개수가 많진 않지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체 커리큘럼을 보면서 아이들 완급 조절 및 필요성은 확실히 잡고 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